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1983년도에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이 그전에는 자동차도 별로 없었죠. 한국자동차보호공사라고 해서 요율을 내는 게 국가기관이었었어요. 근데 1983년도에 이게 이제 포니도 나오고 뭐도 하면서 이제 약간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민영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 자동차보호공사를 동부그룹에 매각하고 그때 이제 민영에서 보험개발원의 전심을 요율 산정팀을 내요. 그게 지금의 보험개발원이에요. 삼성이 주축이 됐고 현대, 동부, KB 지금 이름으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1987년도에 상보사들이 상장 시도하고 당연히 재무부가 주식 주라고 하니까 무산됐고 1992년도에 생보사들이 무배당을 제발하게 해달라고 한 게 2단계예요. 이때 이제 보험개발원이 민영화된 거, 요율 내는 팀이 민영화된 게 공고화되기 시작한 두 번째 단계가 된 거예요. 1987년도에 이렇게 7대3으로 상장하려고 했더니 그때 그나마 재경부가 정부 소속이니까 국제 룰에 따라서 70%는 주식을 배당 가입자한테 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오너들이 주겠어요. 주주 70%를 삼성생명 70%는 그 안에 계열사 삼성전자 해갖고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걸 삼성생명 가입자한테 주겠어요? 안 주겠죠. 하나생명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래서 유야무야 됐고 1992년도에 배당보험을 도입을 하고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8년도에 재경부에서 금감원이 감독기구가 드디어 민영화가 되기 시작해요. 배당보험도 들어왔고, 무배당보험도. 그리고 2004년도에 무배당은 사라지는 거죠. 이게 3단계의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게 1998년도고 금감원이 민영화되고 2004년도에 배당보험 없애고 2010년도에 배당보험 없앤 후에 상장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2022년도에 이 카르텔과 공고화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이고 2010년도에 상장할 때 어땠냐 그것만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2010년도에 국제 룰은 어땠냐면 주식회사가 배당보험을 판매를 했다면 90%는 배당보험 가입자한테 이익을 주고 10%는 주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1987년도에는 7대3이 국제 룰이었죠. 2010년도에는 9대1로 보험 가입자가 이익이 더 증대가 됐어요. 주주는 10%였고 그때는 재경부였는데 달라진 건 뭐예요? 국제 룰이 9대1로 바뀌었고 감독이 금감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나의 주식도 배분 안 하고 주주들이 10을 다 가져갔죠. 100% 다 주주들이 가져갔죠. 왜 가능했어요? 배당보험 다 없애고 98년도에 금감원이 민영화했죠. 보험회사가 거의 50년 동안에 배당보험만 팔았어요. 배당보험의 가입자가 주인이 누구냐? 배당보험이고 상장할 때 배당보험 가입자한테 국제룰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87년도에 7대3으로 주라고 했고 지금은 9대1이고요. 근데 하나도 안 주고 50년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죠. 최근에 이건희 씨가 유산으로 60%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30여 년 넘게 유배당만 판매해서 그걸로 계열사 불리고 그걸로 삼성생명 통해서 삼성전자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인수한 거예요. 한국 반도체, 한국 그 기업을 몇 년 동안에 이득도 하나도 안 났고 최대 주주가 됐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 터트린 게 삼성전자예요. 그때 누구 걸로 투자했죠? 다 유배당 가입자. 근데 배분했나요? 이익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30여 년 동안에
하나도 배분 안 했어요. 유배당 가입자 돈으로 비상장 계열사 만들고 계열사 자금줄 활용하고 삼성전자 최대 주주 되고 유배당 가입자 부를 제가 봐서는 훔쳐갔다고 생각 들어요. 2000년도에 매트라이프 배당보험 가입자한테 주식 다 배분하고 프루덴셜 다 배분하고 우리나라 보험사들 유배당 다 없애고 무배당만 다 나온 상태에서 가입자 유배당으로 50여 년 동안 계열사 배불린 이후에 오너들이 다 가져갔어요. 어떻게 보면 봉익임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다 더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5, 60년 넘게 전략적으로 보험다운 보험이 한 번도 없었고 이제 금감원은 거기에 더 앞서서 완전 경쟁시장에다가 6% 고금리 유혹하는 불법 홍콩 보험시장으로 표현하는데 재경부와 보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유착관계였고 지금 금감원이 얼마나 많은 보험회사의 부를 더 불리게끔 도와주고 있는지 금감원 정말 엄청나게 국민한테 혼나야 됩니다. 완전 경쟁시장을 불법? 아니 전 세계에 150여 개의 글로벌 보험사들이 글로벌 가입자들 대상으로 완전 경쟁시장에서 불법을 한다고요? 그리고 과태료 1000만원? 금감원이 과태료 1000만원 매기는 순간에 WTO에 제소당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WTO의 선결 조건이 뭐냐면 금융 자율화, 여행 자율화. 그게 언제였죠? 1995년이에요. 1995년에 해외보험 들어도 상관없던 게 이제 들어와서 1000만원 과태료? 그렇게라도 보험회사 이익을 챙기고 싶어? 너무하잖아요. 제가 계리 그만두고 보험회사를 돕기 위해서 금감원이 폐악질을 한 것만 보면 1998년 공시이율 자녀수당 보험사 100% 가져가고 실손 판매 100% 묵인하고 배당보험 없애는 거 묵인하고 휴지기간 없애게 만들고 보험사들 배당 없이 상장 묵인하고 K팩터 없애고 생급의 무해지 저해지 묵인하고 카르텔 이익을 위해서 경쟁시장을 100% 완전 경쟁 합법시장을 불법 과태료 미쳤어요. 금감원. 제가 이거에 관해서도 디테일하게 자료를 만들 거고요. 금감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적당히 보험회사들 챙기세요. 제가 이 자료도 또 디테일하게 만들 건데 백수 유배당 보험 1980년대 엄청 팔렸어요. 지난 60년간 등골 빼먹은 보험 카르텔인데 6억 3천만 원 주겠다고 하고 그때 전 국민한테 엄청 팔아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꼴랑 1000만 원 지급하니까 열 안 받겠어요. 가입자들이 소송했어요. 다 패소했어요. 이런 것 비슷하게 200년 에퀴터블로 날라갔어요. 글로벌 관점에서는. 이것도 제가 하나 글로벌 사례를 만들 거고요. 매스뮤추얼 진짜 보험사죠. 1990년에 가입설계소에 5억 2천만 원 준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가입자들한테 9억 5천 돌아갔어요. 2016년까지. 매해 배당보험은 아주 크리티컬하게 보험 감독청이 관리하고 그만큼 배당했는지 관리하고 회계 관리하고 1905년서부터 미국은 엄격하게 이렇게 다 관리해 왔어요. 우리나라 1960년부터 지금까지 누구? 계열사의 자금줄. 지금까지 카르텔이에요. 이거 더 이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후세들은 이제 금융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더 이상 계열사들의 자금줄에 쓰이면 안 됩니다. 리스크 지금까지 60년 동안에 unfairly unshared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 구조 전체 자체가 60년 동안에 공고화된 카르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다 99%가 이렇게 알고 있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들하고 금융사들한테 유지비 받고 민간기구고요. 요율 내고 이래야 되는 데서 공시이율이란 거 발표해요. 전 세계 단 한 곳도 없고 공시이율이란 거 금융용어도 아닙니다.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브레이크 카르텔 해야 돼요.
슈머마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드리고 싶은데 기독교 2000년 역사가 1453년 비잔틴 제국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함정되면서 사라졌고 그러면서 이제 커피가 전 세계에 전달이 다 됐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가운데가 막히니까 막판에 이제 유럽은 어쩔 수 없이 오스만이 워낙에 강하니까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리스크란 게 위험이란 게 항해하면서 위험이란 게 페어리하게 공평하게 측정할 수 있고 그거를 거래할 수 있고 트레이드할 수 있고 갔다 와서 어떤 거는 난파되고 어떤 거는 이익을 해서 쉐어하고 그렇게 됐던 게 보험의 근간이에요. 페어리하게 측정할 수 있고 쉐어해야 돼요. 그런 시장이 돼야 되고 지금까지 60년 동안에 우리나라 보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진짜로 리스크를 페어리하게 트레이드하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고 제가 백수보험 그리고 금감원이 지금까지 얼마나 폐악질을 했는지도 디테일하게 나중에 동영상에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브레이크 더 카르텔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좋아요와 감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